2023년 4월 29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위험은 지금 SG은행에서 하한가 3번, 4번 맞았죠. 4번 맞는 이벤트가 터지면서 그래서 시장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전체적인 배치는 달리했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은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실적에 따른 하락은 이제 2, 4분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상승분 나올 거고 상승분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을 딜레이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린메이의 첫 스타트는 실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뺀 이유는 이제 오픈됐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실적은 이제 이번 해가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리세션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기보다는 정점에서 찍고 이제 올라가는 반등의 구간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2, 4분기 실적 안 좋고 3, 4분기 실적 안 좋으면 이거에 따른 결과물이 4,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의주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리세션이 터질 때의 급락은 2020년도에 3월 그때 완전 업황이 빠개졌잖아요, 한국 쪽이.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였고요. 이것도 서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장외중국 부동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랑 그 다음에 한계 기업과 금융권 위험인데 이게 이 중소형 은행 위험이랑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큰 두 개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양적 긴축도 거의 끝났고 사실상 시장 위험이 부각되면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기로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그러니까 크래시라고 불리는 급락이 한번 나와주면은 땡큐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현금 보유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볼게요. CDS입니다. CDS 40대 유지하고 있고 CDS가 혹시라도 60까지 올라가면은 그때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4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정세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요 모양만 봤을 때는 딱 여기거든요. 요 구간이 요 구간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튀는 거 나온 것 같아요. 급락이 발생하면 이렇게 튀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이잖아요. 6월. 5월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한번 올랐다가 내려오고 쫙 올라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빅스 투자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중국만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집트는 진짜 더 높아지고 있고 터키도 이제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자, 한계 기업입니다. 금융권만 이제 가고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벌써 전세 사기가 터진 그런 거. 전세금을 못 막아서 터지는 건 은행 가계대출에서 터진 거라서 지금 금리는 낮아져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게 증빙이 되고 미국이 조금만 올렸다가 서 있다가 크래시가 터져서 얘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크래시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 투자하는 시점이고 저는 300이지 않을까. 저번에 280을 못 지킬 것 같은데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시장에 돈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300선이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채와 한계기업 시스템 방아쇠에 나쁜 고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왜냐면 지금 크래시가 났을 때 좀비 기업들이 다시 국가의 금리 지원책을 통해서 회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어나는 거고요. 지역 경제 자생적 선순환 구조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인데 우리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만 괜찮았는데 반도체도 지금 안 좋죠. 사실상 휴대폰으로 살았을 건데 휴대폰 이거는 수익이 조금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증하는 미좀비 기업들 이것들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죠.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겠는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래시 이유를 전가할 대상이 나오면
코로나도 좋은 전가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부실에서 전세 사기까지가 있죠. 제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직 터지지도 않고 잘 막고 있는 건데 연체로 높아지고 있어요. 경매건은 작년 말에 계속 이야기했죠. 올해는 경매가 메인입니다 했는데 국가가 지금 경매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런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올해까지 아마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조건 현금 보유는 최소한 10% 이상은 하시고 많으면 30%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입니다. 연착륙 30%, 지금 연착륙 똑같습니다. 연착륙 확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GDP 대비 가계 신용 등은 80% 초과 시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높다는 또 이야기고 가계비 못 줄이면 1, 3년. 근데 가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계가 메인이 아닙니다. 기업이 먼저 무너질 거고 기업이 무너지면서 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 사기도 결국에는 기업형 그거잖아요. 기업형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고금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조는 우리 인생을 계속 지고 나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면 버티지만 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5%가 3%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려면 크래시가 한번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성장률 반토막 이건 뭐 예고된 거고요. 경기 침체 꽉. 미국은 그렇게 자국의 쇼링 해가지고 자기들의 나라에다가 다 유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도 버블이 있는 거죠. 버블이 있으면은 버블은 언제나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조금 늦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SV뱅크에 이어서 다른 은행도 같이 터지는데 이걸 뭘로 막고 있어요? 그냥 보증이라는 말 한마디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실이 증대되면 미국 쪽에서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 쓰고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인데요.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시 여기 보면은 1개월물이 더 높아졌고 2개월, 3개월물은 떨어졌죠. 금리의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진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2년물이랑 10년물 했을 때 요것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 미래로 봤을 때는 1년 이후에 는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본은행이 현행 통화 정책을 동결했다고 했어요.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달러가 연준금리 인상 강세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완화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분이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N을 비중을 15%까지 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100분의 한 3% 정도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까지 오려면 아직 12개를 더 사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도 모르는 금리 인하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전세 사기, SG은행 사태 막 오만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올 건데 그게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큰 게 빵해서 "이거의 모든 부진이 얘 때문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코로나였죠.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쟁, 그다음에 또 전염병 있을 거고요. 큰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라 하나에 부실 채권이 크게 나오는 경우. 중국이나 예. 미국이나 그렇게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증대되면서 시장은 힘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 부동산과 은행인데요. 중국 보유세가 눈앞입니다. 등기 전부 다 됐고 그럼 보유세 나오면 여기서 하나 빵 터질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 부동산에 밀어붙일 건데 이게 어떤 파장을 입을지 몰라요. 세금은 더 많이 확보하겠죠. 그런데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의 부를 일단 빼들어온다는 그 전략을 보이는 거고요. 근데 주담대 원축을 놨던 중국은행들 심사기간 3주로 단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국화를 강화하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요걸 풀어줄 기미도 보이죠. 이게 서서히 위험해지는 요소들이 다 내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안에 뭐라도 터지면 중국도 가능하고 미국도 가능한 약간 시한이 째깍째깍 가는데 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은행 위협이고요. 여기는 여기, 그다음에 이건데 전체적으로 세 번째 미국은행 파산 위기는 진짜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결국엔 손실이 발생해서 그런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주 제가 투자 안 한 이유는 이거예요. 올라간다고 해도 장기적인 성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끝나면 은행주 오케이 할 겁니다. 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근데 금리는 내려와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주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 이거 파산이고 연쇄도산 연결되는 거고 가행 이 미국 상가 부동산 파산되면 또 이거를 담보로 대출대 주는 은행도 힘들어지겠죠. 그 부분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실적입니다. 서브죠. 서브인데 실적도 영향이 있어요. 이번에 메타가 실적이 좀 괜찮아지면서 올라간 거고요. 결국엔 광고 수입이죠. 메타가 아닌. 그러니까 메타가 메타버스 세계를 제대로 구현할 때면 우리나라 관련된 메타도 올라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네거티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 전체적으로 여기도 별로 안 좋다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스코어보드에서 바텀업 사이드에서 EPS를 봤을 때는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착륙이에요. 제 기준. 연착륙과 경착륙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침체 요인이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제대로 된 세계의 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가야 그래야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인플레도 잡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똑같이 또 때려 맞아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위험을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